안녕하세요, 삼남이인조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게 되죠. 이 관계가 매번 좋기만 하면 너무 좋겠지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경우가 아주 많단 말이에요. 특히 요즘 2030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 관계에서의 스트레스가 더 크게 와닿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요새 사람들이 전화하는 것도 어려워한다고 맞아요. 하잖아요. 인간관계들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또 우리 저희 150만 조회수를 자랑하는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이 인간관계 참 잘한다 라는 평가를 받은 저희 삼남이인조가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구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관계가 있을 때 그 관계 속에서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3단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서 어떤 갈등이 생기셨다면 그 상대방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물밑 작업을 먼저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 물밑 작업이라는 게 무엇이냐, 나와 상대방이 왜 갈등이 생겼는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해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교과서적이죠. 하지만 이게 1단계입니다. 근데 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해를 하면서 내 편으로 만들면 이 갈등이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작업을 진행하시라 이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약간 이제 과장되게 잘해주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 편으로 만들려면 뭐 인사도 조금 더 물론 싫겠지만 그러니까 누가 나를 싫어하는 걸 내가 알면 당연히 그 사람한테 먼저 인사하기도 싫고 먼저 밥 먹자 커피 먹자 하기 싫죠.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겠다고 내가 마음을 먹었다면 먼저 한번 다가가는, 사실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거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사람이 특정한 이유로 나를 싫어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제 뭐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또는 내 주변에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쟤 별로라던데 실제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유로 싫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물밑 작업을 통해서 대체로 해결이 되죠. 그렇죠. 정말 사소한 오해, 이 갈등이 되게 아주 심화되기 전 단계에서 한 7, 80%는 2단계에서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와 같이 일하던 분들 중에 다른 분들이 되게 싫어하는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랑 어쩌다가 같이 일을 하게 됐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왔고, 야 진아 이제 진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질됐다, 어떡하냐, 야 진짜 아휴 되게 고생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먼저 막 얘기를 해버리니까 저한테 되게 부정적인 인풋이 확 들어와서 저는 이 사람이랑 일 해보지도 않았는데 아씨 다음 주부터 어떡하지? 그래서 막 괜히 보기만 해도 짜증나고, 근데 어쩔 수 없이 막 진짜 막 날밤 까면서 이분이랑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왜 사람들이 싫어할까? 근데 이 사람의 어떤 사정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이해를 해보고, 그렇게 이제 제가 얘기도 좀 들어드리고 뭐 편도 들어드리고 또 같이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분이 왜 이상하다는 평을 듣는지 알겠어요. 왠지는 알겠어. 근데 이분은 이제 내 편이 된 거예요. 저한테는 너무 나이스한 거야. 물론 뭐 이상한 점들이 없진 않지만 저한테 너무 뭐 이렇게 잘 해주시니까 저는 사실 아무런 불만이 없게 되더라고요. 물밑 작업을 통해서 이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이러한 방식, 요거는 정치 심리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된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이렇게 하시죠. 지나가다가 정치인들 일면식도 없잖아요. 그런데 엄청 친한 척 하시죠. 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시죠. 만약에 이렇게 1단계를 통해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계속 싫어한다, 또는 우리 둘의 관계가 여전히 평행선을 걷고 있다 하면 돌입하셔야 되는 2단계, 물밑 작업에서 문제를 수면으로 끌어올리는 단계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은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내가 모르는 경우가 80%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현상 자체에 대해서 둘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이러한데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겠다, 또는 혹시 이러한 것이 문제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관계가 지금 이런 것이냐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또는 대면에서 얘기가 좀 껄끄러울 수 있으니 메시지나 카카오톡, 이것도 안 된다면 아주 진정성을 담아서 편지나 그렇죠. 이런 식으로 수면으로 문제를 끌어올리는 단계가 바로 2단계입니다.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보통 이런 경우 술 한잔 하자. 그죠. 그런 거죠.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해보자. 저희 선배 중에 한 분은 그 밑에 층이랑 층간소음이 엄청 심했대요. 근데 이제 본인은 위층에 사시는데 딱히 심하지 않은 것 같은데 밑에서 예민한 것 같고, 밑에 층에서는 너무 심하다고 하니까 내려와서 술 한잔 하자고. 그래가지고 끌고 와서 집에서 술을 엄청나게 드시고 푸셨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편지를 예전에 쓴 적이 있었어요.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30 몇 년 평생 중에 가장 힘들었던 인간관계가 군대에서 이 중대장과의 인간관계였는데 그때 군대에서 업무적으로는 나를 너무 신뢰하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이 인간이 나를 인간적으로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딴 데로 보내달라라고 얘기를 할까 하다가 한번 툭 터놓고 얘기를 해보자라고 해서 편지를 제가 진정성 있게 쉽지 않죠. 진정성 있게 편지를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감정을 받는다.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게 아닌가 싶다. 나는 업무적으로 열심히 하고 중대장님한테도 예의 갖춰서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저를 싫어하시는지 모르겠다. 오해가 있으면 풀고 싶다. 그리고 근데 만약 그게 오해가 아니라 그냥 제가 싫으신 거라면 저를 딴 데로 보내달라 라고 얘기를 해서 풀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내가 열심히 편지를 써서 또는 대면을 통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뭐 아까 70-80% 해결되고 남은 20% 중에 뭐 10% 이상은 제가 보기에는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나아지고 내가 이 양반하고의 문제 때문에 이 뭐 친구, 이 뭐 직장 상사, 이 동료 때문에 스트레스가 막 집에 와서도 막 가슴 속에 남아서 막 잠도 잘 안 오고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런다. 그럴 때는 3단계로 돌입하시면 됩니다. 필사약이죠. 인간관계에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3단계. 신경 끄세요. 신경을 끄셔야 돼요. 쉽진 않아요. 신경을 끈다는 일이. 그런데 신경을 끄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정도 단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죽여버릴까? 이런 생각, 진짜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속으로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실제로 모가지 딸 수 없으니까 뇌 속에서 지워버리시라. 이런 사람 자체를 지워버리시고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제외를 시켜버리시라 이겁니다. 이거 저희 삼다민주에서 실제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저희 악플 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악플을 달 여지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요 최근에 150만 뷰를 찍은 정말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시고 감동받았다 뭐 축하한다 해주셨던 그 영상에도 어떻게 하면 이런 기발한 방식으로 악플을 달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생각을 갖고 계신 악플러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저희가 초창기에는 막 댓글 달면서 싸우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사람인지라 열심히 만들어서 올린 영상에 대해서 막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서 욕을 하면 저희도 기분이 상하니까. 그런데 요새는 어떻게 하냐? 만약에 진짜 말도 안 되는 걸로 육두문자를 섞어서 욕을 하셨다거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우측편을 딱 이제 눌러서 이 채널에서 숨기기를 합니다. 이 채널에서의 숨기기 효과가 뭐냐? 그분은 내가 쓴 댓글이 보여요. 그런데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저희를 포함한 모두는 댓글이 안 보입니다. 섀도우복싱 혼자서 하는 거죠. 섀도우복싱 혼자 하는 거예요. 악플러들이 악플을 쓰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하죠. 반사회적인 글을 씀으로써 이 공간에서라도 사람들이 나를 쳐다봐 주기를, 내 존재감을 인정받기를 원해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특효약이죠. 신경을 꺼버리는. 맞습니다. 이렇게 1, 2단계까지 거쳤는데도 거기서 해결이 안 되는 관계라고 하면 물론 뭐 나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 사람 되게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자, 이렇게 내가 넓은 아량으로 이해도 해보고 편지도 써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는데도 이게 해결 안 되는 사람이면 참 딱한 사람이다. 진짜 이 사람도 이렇게까지 먹고 살라고 해서 나와가지고 있는 거 보면 열심히 산다. 사람 내가 너 인생 살고 나로 살 테니까 그냥 우리 둘은 여기까지다. 그만하자. 이게 주변의 친구분들 중에 보시면 너무 나이스한데 한 번 돌아서면 진짜 매몰차더라 이런 얘기를 본인이 듣거나 또는 그렇게 생각되신 친구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삶의 기본 베이스가 2단계까지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치. 트러블이 안 생기더라도 2단계까지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만약에 트러블이라고 본인이 느낄 정도가 되면 그냥 신경 꺼버린, 나 너랑 그냥 안 볼래, 이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뭐 말씀드린 대로 사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이 3가지 단계가 있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이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중요해요.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한테 오늘 저희 영상에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제시한 이 3단계로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 댓글이나 아니면 저희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한 뒤에 솔루션을 가능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영상 마음에 드셨고 앞으로 저희 영상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